자, 오프닝 벨 라이브 함께 하겠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여미사님 그리고 하보누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상 전략 빠르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노님부터. 네, 일단은 뭐 기술주와 금리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많이 눌렸고, 바이오 쪽이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또 저처럼 독감 관련된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부각된 게 있어서 이런 아픈 쪽이나 또 테마성 있는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릴 수 있으니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조선 쪽에서는 특히나 엔진 쪽 이벤트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은요? 네, 오늘 이제 미국이 좀 비교적 크게 좀 빠졌고 금리가 좀 많이 올랐고 반도체도 최근 며칠 올랐는데 이제 미국에서 좀 오늘 좀 흔들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이제 부진하게 아마 출발하는 모습인 것 같고, 또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완전 어닝 쇼크보다 훨씬 더 못하게 나왔는데 그걸 어쨌든 좀 오히려 뭐 이제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붙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주가 반응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뭐 어쨌든 어닝 쇼크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곤 있는데 이게 버텨만 주면은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견조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버티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가 오늘 미국 금리가 좀 또 올라버렸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보니까 삼성바이오가 100만 원을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네. 바이오가 버텨준다면 그래도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좀 또 차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까지 모습 보면 뭐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0.01% 양전했고요. 2492 일단은 빨간불입니다. 코스닥은 0.26% 마이너스 716포인트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떨어지고 삼성전자 쇼크 나오면서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초반 스타트 3분까지의 스타트는 약보합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떨어지다가 지금은 0.36% 정도로 낙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8% 떨어지는데요. 19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5%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대형주 중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역시나 3.5% 플러스, 유한양행이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6% 넘게 가고 있는 상황. 오늘 CDMO 쪽 그리고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LG엔솔이 0.8%가량 오르고요. 나머지 2차전지 종목들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SDI가 약보합권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약보합권, 엔솔만 살짝 오르네요. 셀트리온 1.2% 플러스고요. 기아 0.9%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조선 1% 상승 빼고는 대부분은 보합권에서 좀 머물러 있고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요런 애들이 조금 빠지네요. 2%대 약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1% 빠지고요.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가 0.8, 0.1 정도 오르면서 시작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대 마이너스,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좀 지켜봐야 되는 수준입니다. 뭐 1% 전후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방향성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조금 떨어지네요. 파크 시스템스가 마이너스 3%, 이오테크닉스가 마이너스 1.4% 정도, 요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도 2.6%. 자, 보로님 어떻게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아픈 쪽이 뭐 엄청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조류 독감 감염됐던 사람이 첫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독감이 엄청 심하다. 이 뉴스가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에서 헬스케어 쪽이랑 금융 뭐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일부 빼고는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산업을 압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시간에서 강했었던 쪽이 엔진 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칠링 쪽이었습니다. 액침 냉각 쪽. 네. 근데 이제 액침 냉각은 너무 아쉽게도 이제 미국장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뭐 엄청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엔진 쪽은 뭐 수주가 일단 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죠. 하나 엔진이 지금 누적 수주가 압도적인데 또 이제 전일에 70% 정도 작년 매출액 대비 70% 정도 되는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엔진이 어쨌든 우리나라 중국은 지금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줘야 되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 좀 압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쪽이 강한 부분에서 좀 이제 유럽 쪽으로 보면 괜찮을 종목 어제 4개 딱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유한양행이 이벤트가 좀 된 것 같아요. 일단 유한양행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아마 다른 바이오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기업들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뭐 이런 종목군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가격 메리트나 또 이제 가격의 조정이 좀 강하게 됐었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좀 이벤트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 뭐 갈 수 있는 기업들은 뭐 그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펀더 자체가 바뀌는 쪽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정도 일단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이사님은요? 좀 특징적인 시장 포인트? 네, 오늘은 바이오 같아요. 오늘도 바이오.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은 근데 이제 좀 가벼운 바이오도 좀 좋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이제 모더나가 11% 오늘 급등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조류 독감 사망 때문인데 거기다가 뭐 조류 독감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지금 독감이 좀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일단 매수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알테오젠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대다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어제 밤에 이제 존슨앤존스 홈페이지에 떴죠. 그 유한양행이 네. 굉장히 긍정적인 임상 결과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핵심은 전체 생존 기간 이제 OS 값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암 환자가 전체 얼마까지 좀 생존할 수 있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그 1년 이상 연장될 거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는데 결국 이제 타그리소랑 그 유한양에게 이 렉나자를 이제 비교했을 때 결국 유한양이 이러면 또 우위에 쓰지 않겠냐.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를 제치게 되면 정말 이건 역사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국가적인 경사죠, 사실. 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체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게 오늘 바이오주들한테도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이 오늘 11% 오르고 뭐 삼성바이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이제 바이오주들이 또 시총이 크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같고 또 거기에 하나엔진도 오늘 주가가 폭등하는 게 어제 공시가 떴죠. 그 중국으로 추정되는데 그게 엔진을 한 몇천억짜리 수주를 한 번에 해버렸어요. 한 2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중국 선박 쪽으로 좀 아마, 그러니까 중국 조선사 쪽으로 이제 수출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뉴스들이 어쨌든 우리가 항상 미국을 좀 많이 기대했는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모멘텀 터지는 기업들도 나오면서 조선주들한테 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삼성전자가 일단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네. 주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0.3%. 네, 근데 이거는 아마 지금 여기에 일회성을 한 번에 털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일회성. 근데 지금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나오겠죠. 저 곧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도 회사랑 소통해서 아마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올려주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지금 아직은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네. 주가 오르는 거 보면 일회성 좀 털어놓은 부분으로 좀 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사실 이번 실적이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음 분기부터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주가는 다행히 좀 이런 충격적인 좀 실적에도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일단 삼성전자가 이렇게 여기서 무너지면 증시도 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전자가 좀 이렇게 버텨준다는 건 오늘 시장 조금 그래도 우리가 우려
했던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도 우주 관련주나 뭐 양자 뭐 이런 단기 테마주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쪽은 이제 똑같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뭐 양자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오늘 좀 제법 크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나와서 이게 쇼크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0.3% 정도, 0.2%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세부 내용에 있어서 뭐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 성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아쉬운 게 네, 사실 작년까지 빨리 다 공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아직도 공급 안 했다는 얘기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내용 같지 않아요. 그 젠슨왕의 발언은 이제 애써 삼성전자를 좀 두둔하는 발언이죠. 좀 잘했으면.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공급 못한 거잖아요. 그 발언에 의하면 아직도 공급 그렇죠. 못했나? 그건 좀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발언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이 매우 빠르게 일하고 있다, working very fast라고 얘기한 부분이 좀 자극을 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작년 내내 지금 이게 이랬으니까. 똑같 비슷한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한 몇 달째 잘하고 있다. 근데 결국엔 지금 공급을 못한 거니까 참 이게 좋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죠 사실. 일단은 뭐 젠슨 왕의 발언과 그리고 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그런 뭐 반등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0.5%까지 좀 치고 가면서 장대 양봉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해서 지금 0.7%까지 5만 6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크로아상님께서도 헐 안 빠지네요. 쫄아서 시초에 다 손절했는데 뭐 더 좀비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4분기 실적 보실 때 항상 주의하실 게 4분기는 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일회성 비용을 많이 털어요. 그래서 네. 이건 애널리스트 추정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실적이 안 좋다고 숫자 보고 다 던져야지 하시면 안 되고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는지를 검증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숫자 안 좋다고 던지시면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내용이 안 좋아서 빠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또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아침에 팔아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다른 분기보다 4분기는 이게 왜곡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4분기 실적은 좀 더 점검을 하시고 숫자만 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 초반의 스타트는 지금 제약바이오 플러스 조선. 일단은 요렇게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그리고 아픈 쪽, 아픈 쪽. 네, 뭐 녹십자 MS 20%, 수젠텍 13%, 뭐 이런 쪽도 계속 가고 있어서 거기는 살짝 테마성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직 초반 부분이라 연속성을 좀 가질 확률이 있어요. 이게 확진자가 정말 너무 많이 늘어서 이제 막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한 충격을 안 받는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지하철 보시면 마스크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한 3분의 1도 안 마스크 많이 쓰고 안 쓰는 것 같아. 네, 이전이랑 좀 달라서 이게 저도 작년에 많이 아파가지고 올해는 감기 안 걸려야지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한테 옮는 건 답이 없어요. 다 없어요. 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방송 워낙 많이 하잖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우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랑 1시간을 대화하는데 안 걸릴 목백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감염이 좀 더 될 확률이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 이런 또 새로운 이벤트 나오고 요즘에 좀 이렇게 WHO나 이런 쪽에서도 약간은 이런 병에 대한 민감한 코멘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은 좀 더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초반에 조선 플러스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압축해서 봐야 되는 건지,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들 혹은 다른 쪽도 조금 같이 주목해볼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연초에 종목 장세 이끌었던 게 사실 뭐 로봇주나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우주항공 이게 다 미국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네. 그들이 일단 바이오 제외하고는 금리에 지금 일단 맞아버렸어요. 미국 이제 오늘 금리가 또 위로 튀었고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 이제 당분간 좀 쉬어갈 수는 있거든요. 끝났다고 보진 않는데 좀 단기적으로 쉬는데 근데 오늘 이후에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저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버리고 있어요. 1.2%요. 예, 그럼 이게 꽤 큰 폭으로 좀 오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서 수급이 또 이쪽으로 옮겨가겠죠, 사실. 예, 그럼 대형주 쪽으로 좀 붙게 되면 테마주가 좀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좀 당분간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이제 대형주 좀 일부 실망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대형주 좀 안 오른 것도 좀 봐볼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로 저 삼성전자 때문에 매수가 또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또 며칠은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건 좋은 그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부진했던 이런 대형주도 가지고 한다면, 근데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장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사실 뭐 이유가 어찌 됐건 여기서 버텨줘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계속 돌아가면서 종목 장세 순환매는 저는 꾸준히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뭐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조선주는 계속 주도주 같아요. 뭐 트럼프도 계속 좋은 얘기하고 있고 네. 어제 하나엔진이 중국에다가 엄청난 지금 수주를 따낸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은 뭐 랠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계속 나오지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주도성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선주가 이끄는 그 그림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선주에 뭔가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고, 근데 요즘에 또 유가가 슬금슬금 좀 오르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에 좀 연동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걸 좀 반영을 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니까. 네. 근데 일단 반도체 좋죠. 바이오 좋죠. 여기에 배터리까지도 좀 힘을 더 내준다면. 근데 그 안 그래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어제 이제 밤에 보다 보니까 네네. 잠시만요. 요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어젯밤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블룸버그 보다 보니까 텐센트, CATL, CXMT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됐대요. 아, 확정입니까? 예, 이건 확정됐어요. 근데 이제 법원에 판결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 법원에 제소를 하면 다시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샤오미가 삭제했어요. 그래서 샤오미는 불복해가지고. 오케이. 예, 근데 일단 공개는 됐고, 이게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예요. 미국 국방부 상무부는 아니고 뭐 수출 뭐 통제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들어갔다는 건 이 회사들은 중국의 군사 기업이다. 그러니까 텐센트 이제 배터리 회사 CAT의 삼성의 이제 요즘에 경쟁자로 갑자기 올라오고 있는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 요 세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죠. 사실은 호재고, 이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는데, 근데 이게 왜 저는 이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게 트럼프가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2020년에 중국 군사기업 명단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등재됐다는 건 당선되고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CATL이 현재 테슬라, 포드랑 협력하고 있고, 저기 미시간주에 오존 LFP 배터리 만들고 있거든요. 공장을. 그리고 CATL이 지금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혼다에도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35%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가 규제해 버리면 우리나라 배터리는 당연히 큰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이나 뭐 조만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재료로 반영이 돼서 2차 전지가 올라간다면 오케이. 당연히 증시는 또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근데 이게 시장에 반영을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어요. 이게 삼성전자 지금 올라가는 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영향도 줄 수 있죠. CXMT가 물론 이건 수출 규제는 아니니까 뭐 수출을 하지 말라 이건 아닌데, 미국 기업들은 이걸 보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저거 보고 또 상무부에 그리고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창신 메모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100%는 단정 못 짓지만, 근데 저는 트럼프가 이걸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원래 처음에, 그래서 좀 약간 의미 있지 않을까.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나온 거는 이제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이래요? 네. 당정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이렇게 기사가 떴네요. 그럼 어디 27일에 쉬십니까, 염이사님은?
아니 뭐 임시공휴일 쉬죠. 장이 안 열리잖아요. 시장이 안 열리는. 우리는 그러면- 강제 휴일이에요. 강제율이요. 우리는 그렇지만 회사 증권사도 나가시- 당연히 쉬죠. 증권사도 쉬죠. 증권사도 아예 쉬어요? 장이 아 안 그럼요. 열리잖아요. 안 열리면. 장 안 열리면 증권사 쉬어요? 아니 뭐 은행도 다 쉬고 다 쉬어요. 예. 이야 다 좋다. 빨간 날은 다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아, 주식시장이 안 열리. 그렇군. 애널리스트 분들도 쉬어요? 쉬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뭐 물론 뭐 자료 작성으로 해서 올 그런 게 수는 있겠죠. 있으면은, 뭐 쓸 게 그쵸. 있으면 뭐 그거는 각자 개별 그거 하는 건데 그냥 임시공휴일은 다 쉽니다. 증권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때 계획을 또 세우시겠네요. 그 결정이 된 건가요? 방금 네, 된 건가요? 방금 이렇게 하긴 떴어요. 어제 검토한다고 뉴스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검토한다고 나. 해서 제가 그거 찾아봤거든요. 네. 여행 같은 거 찾아보니까 비행기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그 중간 라인 또 끼면 이렇게 쭉 놀 수 갑자기 있으니까. 6일을 쉬게 되네요. 그러니까. 거기다 금요일 그러네. 만약에 하루 빼면 네, 거의 한 그냥 10일 쉬네. 10일 그러니까. 또 추석 기간 또 엄청 길게 쉬잖아요 이번에. 31일에 그 연차 내면은 네. 25, 26, 27, 28, 29, 30, 31, 1, 2 이렇게 쉬어요. 와. 그러니까 거의 근 일주일 반을. 이야 좋다. 적응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갔다 오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31일에 휴가 연차 안 내시면은 중간에 쉬었다가 하루 쉬고 또 다시 출근하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9시 2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미국 증시 나스닥 하락하는 거 보고 삼성전자 쇼크 보고 들어올 때는 이 꽉 깨물고 들어왔는데 이거 뭐 의외로 뭐 삼성전자가 1% 올라버리고 하이닉스도 뭐 2% 떨어지다가 약보합권으로 줄여버리고 LG엔솔 좋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여타 바이오 종목들 좋고 조선주 좋고 거기다가 아픈 종목들 플러스 유리기판 관련해서 좋고 뭐 이러니까 거기다가 반도체 소부장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시장이 연초에 의외로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수급을 좀 땡겨놔가지고 얘네가 한 번에 도망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상황이 뭐 이관신이다 뭐다 해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도 그렇고 어쨌든 좀 뭔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재고 떨이를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저 그때 한번 들었었잖아요. 그 저번에 들어서 소개 드렸는데 그때 그 4분기 때에 많이 안 좋아지더라도 내년 1분기부터는 분위기를 바꾸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안 좋아지더라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되면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향이면 오히려 바닥을 지나가는 국면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나와도 안 빠지면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바닥이 오히려 되게 단단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차트도 내려와서 지금 좀 기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저가 매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250불인가 260불짜리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들까지 보면은 반도체가 미국장에서 계속 달려준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이닉스는 당연히 쫓아갈 거고 뭐 삼전이나 이런 애들도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좀 먹거리로 그래도 밑에 있으니까 좀 끌어가 볼 만한 그런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죠. 주식 시장은 더 얻어맞을 거 없으면 올라가요. 오케이. 그런 라인 정도까지는 이제 거의 거의 한 8분 능선은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 뭐 추가적으로 초반 시장 관련해서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네, 뭐 오늘 그냥 이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분위기.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가 뭐 물론 이제 내가 뭘 갖고 있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좋았던 막 테마주 쫓아가신 분들은 오늘 같으면 좀 짜증나죠. 이게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 약간 이제 실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한국이 기존에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만 해도 미국이 올라도 빠지고 내리면 더 빠지고 이 악순환이 진짜 끝도 없이 진행되는데 올해는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요. 연초부터 미국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국과 그냥 완전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얘기는 확실히 한국이 그러니까 더 나쁠 게 없다. 예, 요 인식이 지금 나만 알고 있으면은 주가 안 오르는데 이제 많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서 뭐 주식 사는데 뭐 부담 없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한국은 여기서 뭐 그렇다고 뭐 추세 상승까지 시간은 걸리죠. 당연히 걸리지만 이제 진짜 단단하다. 바닥은 단단한 것 같다. 이 인식은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오늘 좀 삼성전자 실적 보면서 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좀 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9시 25분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 짚어드렸고 잠시 후에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하나 요거는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내려가서 오늘도 1.6원 정도 내려갔네요. 1452원 90전 145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자료 볼 텐데요. 염미사님 먼저 짧게 하실까요? 네, 하나 짧게 하시고 본님 뉴스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일단 삼전 실적 먼저 해주시면 어때요? 삼전은 뭐 있으면? 자료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네. 바로 나왔기 때문에. 설명이라도 조금 그래도 염미사님 통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요거만 좀 이게 안 그래도 뭐 같이 관련된 거니까 네. 한번 이제 엮어서 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한 거 중에 하나가 작년에 드디어 국민연금이 주식을 처음 샀거든요. 5년 만에 샀어요. 4년 내내 팔다가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연기금 순매수 현황 보시면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내내 팔다가 작년 10월부터 샀어요. 3조 3천억을. 집중 매수했는데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매년 줄이잖아요. 줄이는 거 감안해도 지금 주식 비중이 13%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 기준으로 14.9니까 아마 앞으로도 뭐 이 수치만 의하면 30조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어쨌든 지금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수대 2,500, 2,400에서는 좀 의미 있게 매수하지 않겠냐. 근데 국민연금이 주식 산다면 뭐 살까요? 당연히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사겠죠. 대형주들. 그리고 요즘에 좀 환율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일부에서는 이제 환해치한 거 아니냐. 국민연금이 지금 아마 달러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해외 자산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중에 일부를 이제 달러를 좀 해지하는 측면에서 좀 매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원달러 환율에 당연히 그 내려가는 효과로 작용을 하니까 네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 증시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수급으로 좀 보고 있어요. 수급이 좀 딜을 굉장히 좀 단단하게 받쳐줄 것 같다. 다만 지수가 뭐 2,700, 800 가면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요 주식 비중이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우리 이제 약간의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 올해도 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하다는 걱정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IM증권의 그 이용찬 연구원님이 자기 이제 보고서에 썼던 내용인데, 요 멘트가 인상적이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좀 공감했던 게 한국은 기름 사고 반도체 파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뭐냐면 기름값 떨어져야 좋고, 반도체 가격은 올라야 좋은 거죠. 그쵸. 예. 근데 기름값이 좀 최근에 올라서 부담은 되지만 트럼프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취임 첫날 바이든의 해양 시추 금지 철회해 버리겠다. 이 얘기면 좀 원유 계속 생산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럼 유가 상승이 지속되긴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사실 이제 저도 주말에 애널리스트 자료 다시 한번 다 검색해 봤는데 뭐냐 마이크론은 올해 5월부터 반도체 업황 터닝한다고 지난 분기 실적에서 발표를 했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2분기를 다 바닥으로 봐요. 반도체. 3분기부터 이제 이 반도체는 HBM이 아니고 그냥 전통 반도체. 삼성한테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PC, 가전,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 네. 이거 종합해 보면 결국엔 하반기인데 이 기대감이 작년에도 비슷했어요. 작년에도 하반기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 나왔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이게 뭐 이거 맞는 얘기 맞냐? 근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이제 우상향 한다는 건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공감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투자자들이 공감을 해야 이걸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분기에 좋아지면 지금 주식 사야죠. 그잖아요. 미리 움직이니까. 네. 네. 그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실적은 안 좋고 내용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이제 투자들이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이 최악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 아직도 공급이 안 된다고 좀 가정했을 때는 결국엔 저 전통 반도체, PC, 가전, 모바일 판매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CXMT를 규제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아까 그 지금 중국에서
그 휴대폰 이 단말기 보조금제도 지금 약간 추진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만약에 보조금 때문에 잘 팔리게 되면 CXMT가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최고 사양 핸드폰은 그건 CXMT가 공급하기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자가 아마 그런 이슈들로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예, 반도체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기름을 사고 반도체를 팔고 또 탈모를 치료하는 나라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한테 반도체가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탈모가 제일 걱정이죠. 헤어 그로우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탈모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도움 따위로 약합니다. 탈모 치료 됩니다. 탈모인을 위한 탈모 치료 효과가 검증된 의료기기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 승인명은 ISO 13485 검색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탈모 치료 의료기기. 저출력 레이저를 활용해서요. 탈모 치료를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 의료기기인데요. 가장 흔한 탈모 질환으로서 사춘기 이후에 모발 감소, 모낭의 점진적인 소형화, 남자에서는 남성형 탈모, 여자에서는 여성형 탈모 이것들이 LED 이 레이저 다이오드가 나오면서 요게 저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구매하신 그래비티 샴푸, 탈모 샴푸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좋고요. 100% 국내 생산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같네. 지구방위 돼. 지구방위 돼. 딴딴딴딴딴 탈모 물러가라. 차탁. 아, 기가 막힌데. 여러분 탈모 치료 꼭 하셔야 됩니다. 예? 보셨죠? 대머리 얼마나 많습니까? 제프 베조스, 저기 누구냐? 저기 누구야? 저커버그도 앞에 날라갔지. 스티브 잡스 날라갔지. 다 날라갔잖아요. 그들이 이거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왜 그렇게 소프트웨어만 개발하고 요런 하드웨어적인 대단한 제품들은 무시하였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헤어그로우 탈모 치료기, 탈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뻔한 상품 아닙니다. 탈모 치료 되는 부분 100% 중국산 아니고요. 국내 상품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국내 생산 상품인 점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딱 쓸 때 웃기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탈모 치료가 돼서 나가서 풍성하게 아주 자신 있게 돌아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우스운 모습이 계속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면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링크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99만 원짜리를 29만 8천 원에 3% 핫딜에서 가져왔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하시는 분들은 일단 링크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좀 구매를 하시던지 말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비님이 너무 사고 싶은데 주식이 빠져서 살 돈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99만 원짜리를 저희가 60만 원 할인해서 29만 8천 원에 가져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미사님의 자료 한번 봤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느낌, 국민연금의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노님의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은 요거 이제 다시 날아오른 엔비디아 월 250불 간다 요건데 요 내용 보시면은 여기 있죠. 존 하디 전략가가 네. $250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파격적인 예측을 내놨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그리고 모건스탠리 반도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25년 최고 추천 종목으로 엔비디아 선정하기도 했고요. 요즘 스토리 괜찮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걱정이 있잖아요. 왜냐면 네.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좀 많이 눌렸으니까. 근데 이런 어쨌든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으면
잘 눌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스토리가 좀 풀리는 방향으로 가면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인데 어제 소개했었던 그 젠슨왕의 그 GDDR7 있잖아요. 그게 삼성전자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부러 이제 얘기를 안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트럼프의 한마디가 강한 것 같아요. 트럼프 언급에 조선세다. 트럼프가 전쟁 끝날 것. 재건 건설주 EJ 상승.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양자 쪽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젠슨왕 CEO가 양자 쪽에 대한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5년에서 30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자가 대거 빠진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스토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도 그런 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추가로 붙어 있는 그런 쪽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이제 아까 원래는 그런 그 제한하는 거나 그런 것도 기사가 있었는데 말씀하셔갖고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엔터 요런 부분이 이제 보이그룹 어제 이제 요거 클로징 벨에서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지금 WTI 막 최근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중국의 이제 수요가 확대가 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그런 스토리가 이 엔터에게도 좀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JYP잖아요. 네. JYP인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저연차 라인업이 너무 부진했는데 그게 이제 생기면서 좀 탄탄해지지 않겠느냐. 노장들이 뛰어도 영업이익률 25%가 나오는데 신인 특히나 보이 그룹이 또 달려줘야 돈이 많이 쓰잖아요. 남자들은 돈 안 써요. 뉴진스 거 한 번도 안 샀거든요. 저는 하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이그룹에서 이 엔터가 만약에 좋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놀자주 이렇게 연휴 많아지고 하면 놀자주 쪽으로 또 수급 쏠리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랑 엔터 쪽에서 신인 보이그룹 킥플립 뭐 데뷔를 한다라는 근데 진짜 패션이랑 유행이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멤버들 이름이 공개가 됐는데 약간 이름이 예전 올드 패션 막 6, 70년대 서울 뭐 약간 이런 이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주왕, 뭐 개훈,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옛날 이름. 명품에서 루이비통 있잖아요. 루이비통 최근 가방 신제품 그 디자인이 10년 전 거랑 똑같아요. 다시 그래요? 복고풍으로. 그러니까 돌고 돈다니까 이게. 가끔씩 그 복고풍으로 돌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엔터도 그렇고 뭐 이런 소비 쪽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이돌 이름 뭐 개훈 이렇게 데뷔한다 그러면은 약간 뭐 촌스럽다 그러고 막 그랬을 텐데 트렌드가 그렇죠. 누가 아이돌 이름을 뭐 김개훈 안녕하세요 김개훈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네. 근데 이제 패션이 돌고 돌아서 이런 것도 이제 트렌디함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안에 따뜻한데요? 그래요? 계속 받으니까 졸려요. 이거 잠도 저게. 이거 오늘 해주는 하고 거고. 자면 되지 뭐. 여미사님 필요 없으시잖아요. 네. 네. 보기엔 괜찮지 않나? 여기에 이제 비전 프로 있으신 분들은 비전 프로 딱 쓰시고 지하철 타시면 자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가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비낄 거예요. 네. 비전 프로에 요거 쓰시면은 비전 프로에 요거 딱 쓰시고 자리가 어디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들이 알아서 일어나 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9시 39분 지나가고 있고 뉴스 더 있을까요? 아니면은 넘어갈까요?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9시 3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41% 플러스 2,502포인트, 코스닥이 0.05% 마이너스. 뭐 지금 10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지만 시장은 연초에 강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할 수 있나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한국 코스닥이 전 세계 제일 많이 올랐고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이게 올랐다고 뭐 기분 좋으실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는 수준이지 사실 우리나라 아직 이제 그래봐야 2,5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초에 회복은 이제 작년에 급락에 따른 이제 리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이 이제 굉장히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가 쉽게 안 무너지는 철옹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가 2,400대에선 그냥 사야지. 이렇게 되면은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올해 어쨌든 좋은 출발도 보였지만 작년과 다르게 이제 하방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게 좀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과거에도 보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무리 좋은 실적 내도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이렇게 안 좋은 실적에도 오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실적 나오고 올랐을 때 보면 결국 향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주가 반등은 상당히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나스닥도 엔비디아도 많이 흔들리고 지금 미국의 뭐 거품 경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 뭐 우리하고는 좀 무관한 이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좀 못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의 연초 시장은 올해 증시를 좀 밝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데 다만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의 이제 관세 폭탄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요. 예, 어떤 식으로 할지 뭐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취임 후에 좀 변동성은 나올 것 같아요. 그 발언에 따라서 그게 이제 한 번에 좀 고비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42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미사님 자료를 조금만 더 볼까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바이오가 강한데 바이오가 올해도 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얼마 전에 이제 코트라에서 나왔던 자료이긴 한데요. 그 25년도 우리나라 이제 수출 증가율이 2.6%밖에 안 돼요. 올해 너무 낮죠. 그래서 많은 데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증가율은 낮지만 사실 역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7천억 달러 넘어요. 그러니까 수치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보다 사실 좋은 거죠. 역성장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이제 작년에 또 수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갑자기 8천억 달러 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근데 이제 올해 업종별 성장률을 보니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건 물론 이제 여기 전망이지만 바이오 헬스가 딱 혼자 눈에 들어와요. 바이오가 두 자릿수예요, 유일하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유는 뭐 CDMO 해외 수주 증가,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것들인데 트럼프 정책도 좀 우호적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어쨌든 이제 올해 바이오는 숫자까지도 좀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어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할 필요는 있다. 예, 단기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큰 흐름을 보시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유한양행이 어쨌든 지금 좋은 스타트를 끊어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좋은 결과를 지금 내놨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좀 바이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번 기대해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워낙 많이들 하시지만 저는 뭐 미국이 뭐 이렇게 뭐 거품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계속 좀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계속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생각할 거는 제가 이제 연말에 좀 이렇게 자료 찾아보면서 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요 네 가지는 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한 번씩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투자하시라는 거죠. 이런 이슈가 이런 거 악재거든요. 한 네 가지 정도 보는 게 미국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 지금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소비가 좀 꺾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뭐 부자들 입장에서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하위 가구 있잖아요. 여기가 소비가 지금 안 좋아질 수 있고 빚을 지금 못 갚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체율 올라가는 거 이 이슈가 한번 터지면 미국이 또 흔들리는데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좀 단기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미국의 순이민자가 보시면 지난 3년간 엄청나게 늘었어요. 과거 평균과 비교해 보면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줄이겠죠. 그러면 노동 공급이 또 부족해지면 네. 물가가 오릅니다. 임금 상승률이. 그러면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건 좀 불편한 이슈예요. 근데 이런 이슈가 또 터지면 또 흔들리겠죠, 한 번씩. 트럼프 감세 정책은 세수를 부족하게 만드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만들고 그럼 금리 올리겠죠. 근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올해부터 만기가 많아요. 3년 동안. 그래요? 25년 이게 코로나 때 받은 그 대출이 이제 올해부터 만기 들어가는데
요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금리 오르면 굉장히 또 피곤해지죠. 그렇네요. 우리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처럼. 그래서 이런 이슈를 우리가 미국을 그냥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이슈들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때 그걸 저는 뭐 이걸 악재가 이제 터졌으니까 도망가자가 아니라 이런 게 나오면 한 번씩 쭉쭉 빠지겠죠. 그럴 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하워드 막스가 아마 기고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 주식시장 버블에 있냐 이제 본인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 밸류에이션의 거품은 맞다. 근데 버블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밸류는 비싸다. 또 말장난하네. 거품이 네. 끼어 있긴 하지만 거품은 아니다가 그러니까 비싼 건 다 인정하잖아요. 사실 지금 누구나. 그래서 S&P 지수가 2년 연속 20% 오른 거는 역사상 5번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20% 오르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기대치를 낮추는 게 맞고 그리고 너무 기대감이 높대요. 지금 M7이 계속 이길 것 같다. 이 심리가 강한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에 그 인터넷 버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하지 말자. 그 버블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이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싸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막 메타버스 관련주들 막 급등할 때 그런 게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모 현상이 나올 때를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는 거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이게 하워드 막스의 경고를 이제 종합해 보면 좀 조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조심해라. 너무 낙관론이 팽배한데 그렇다고 이제 장이 망가져서 버블 이제 거품 터져서 끝난다. 이 논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죠? 단기적으로 주의했다가 주식시장이 크게 빠지면 투자하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조금 이제 뒤로 연기하면서 좋은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자. 네,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섭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금이 제일 싸다는 소리를 계속하면 그건 정말 위험하다. 그땐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워드 막스의 경고. 아까 뭐 보여주신 게 미국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 뭐 이런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요것들 때문에 흔들리면 그것을 또 매수의 기회로 네. 삼는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지. 이것 때문에 뭐 급락하고 미국 끝났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해 주신 게 근데 아니라.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올해 내내 한 번씩은 나올 텐데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면 또 대응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 헤어 제품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 이거 근데 진짜 그거예요. 이게 쓰는 게 제가 써서 웃길 수는 있지만 탈모 치료제입니다. 이거 치료기계예요. 치료기계. 진짜 좋은 거예요. 웃겨서 그렇지 모양새가. 탈모도 치료되고 약간 불면증도 치료될 것 같아요. 불면증 저 지금 따뜻해서. 졸려요. 한국 식약처가 미국 FDA 승인. FDA가 승인 얼마나 안 내주는데요. FDA 승인. FBI, CIA, FDA 엄청 빡세요. 비밀 경찰이에요. 아, 엄청 빡세. 여긴 진짜 무서워. 근데 믿을 수 있는 탈모 치료 의료기기. 요걸 한번 이틀에 한 번만 하면 충분한데요. 하루에 20분, 30분씩. 오케이. 자, 저는 20분 했으니까 뺍니다. 아, 빼기 싫어. 안 뺄래. 네. 자, 그러면 9시 48분 지나가고 있었어요. 본호님한테 시장 수급 관련해 가지고 초반 수급 좀 짚어주실까요? 외국인이 469억 마이너스, 기관이 400억 마이너스, 또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480억 마이너스, 기관이 190억 마이너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900억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수급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또 최근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기조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가 계속 0.5에서 1.5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쨌든 좀 중심을 잘 잡아줘야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오늘도 조선이랑 뭐 변압기 오늘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방산은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것 같긴 한데, 방산. 네 어쨌든 뭐 그런 쪽이 계속 강하고
수급이 지금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이 또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을 할 때는 또 오늘은 좀 작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대형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내일이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지만 네. 또 미국은 또 휴장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내일은 또 미국이 또 쉬니까 그런 것까지 또 고민을 해봐야 돼서 미국은 휴장 진짜 많은 것 그 같은데. 이제 대통령 서거 관련된 이슈로 아. 네. 그 오케이. 누구죠? 지미 카터. 지미 카터.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또 쉬기 때문에 그런 거 앞두고 약간은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 연초에 막 올라오면서 반도체주가 의외로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주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힘과 조선 방산 변압기가 계속 끌고 가는 힘이랑 약간 시속 게임이 연출되는 듯한 그런 그림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미사님은 개인적으로 요 앞으로 연초에 올라오는 반도체에 힘을 더 주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방변 이쪽에 힘을 주는 게 더 맞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취사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네. 반도체는 추세 상승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오. 아직까지. 왜냐하면 지금 기대감이죠. 기대감인 게 HBM 이건 뭐 누구나 다 좋죠. 엔비디아 오늘 주가 왜 빠졌겠어요, 사실. 어제 젠스당이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다 던져놨는데 주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죠? 그건 장기 플랜인 건 알겠고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뭐 루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이참에 그냥 팔자. 네.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고 그런 심리다 보니까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좀 많이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하이닉스는 좀 빠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전통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올해 하반기엔 돌릴 거라고 좀 많이들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되면서 지금 미리 오르곤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 현실화 될 건지는 이제 계속 검증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변동성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선과 변압기처럼 이렇게 추세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부담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나는 이제 좀 작년에 못 올랐던 것 중에서 올해 턴어라운드 할 게 뭐가 있을까? 그 류로 일단 반도체를 분류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래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엔터도 턴어라운드죠.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쪽을 하나로 묶으셔야지. 네. 조선과 변압기처럼 이게 지금 아직까지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업종으로 분류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 근데 이게 2분기 넘어가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진짜 하반기 좋아지겠다는 공감대가 더 많이 확산되고 뭐 중국에서 수요가 왜냐하면 3월에 전인대 열리게 되면 네. 중국이 돈 풀 거거든요. 부양책 쓸 거니까. 그게 또 어쨌든 타이밍에 또 맞게 잘 어우러지면 뭐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조선과 변압기랑은 좀 성격은 다르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걸 분리를 하셔야지 뭐 같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조선 변압기는 좀 부담은 되죠.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네네. 근데 이들은 어쨌든 이제 트럼프 후광 효과 이런 걸 좀 받으면서 가는 섹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뭔가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계속해서 주도권을 저는 쉽게 놓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너무 이제 사람들이 진짜 예전에 배터리처럼 조선주에 그냥 다 몰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조심해야죠. 네, 달라지겠지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다고 조선주에 막 열광하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들을 이끄는 건 외국인 기관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선주들 그 주가 상승은 좀 이렇게 완만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래서 계속 저는 주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진득하게 긴 시계열로 좀 보는 그런 네. 투자를 생각하면은 조선주가 훨씬 낫다. 고수들은 다 비슷하네. 조선방산 변압기 세 분 다 똑같이 얘기하시네. 김장만 부장님, 보노님, 여미사님도. 저는 반도체를 얘기했거든요. 기세라고. 주식은 기세 아닙니까? 그렇죠. 기세는 근데 연초 기세는 확실히 그게 맞아요. 반도체가 맞아요. 봐봐, 삼성전자 6조 5천억 쇼크인데 6자 보고 진짜 깜짝 놀라서 사고 날 뻔했어 운전하고 오다가. 와, 큰일 났다. 6조 5천억이 뭐 하고 싶은가 싶었는데 어쨌든 6조 5천억. 알겠습니다. 자, 9시 54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저희는 이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영미사님 설 연휴 때 뭐 하세요?
아 이번에요? 네. 설 연휴 글쎄요 뭐 특별한 계획은 없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미국 투어 2기 가실래요? 미국 투어 2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이게 미국 파이낸스 앤 칼리지 투어로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네네네. 파이낸스랑 칼리지를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와, 하이브리드로 섞어버리는 거야.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섞어버리듯이. 예. 그래서 현지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세미나, 소비 트렌드 체험, 김프로님과 뉴욕 증권거래소 가고요. 하버드대학교 MIT 특강까지. 이야, 오늘까지만 모집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 투어 2기, 이제 아메리카의 시대입니다. 다시 팍스 아메리카나. 여러분 미국 꼭 가보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모집이고요. 고정 댓글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너무 좋은 패키지 미국 투어. 같은데. 근데 저는 안 들어간대요. 여기서 네. 방송해야 된다고. 신청해요. 어차피 방송 없잖아요, 이제 우리. 아 그래도 31일 하잖아요. 아, 31일. 아닌가? 31일. 아 그 설 연휴 기간 동안 그런 거 가는 같아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야 되겠고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코스피가 약보합권, 코스닥도 약보합권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10시에 한번 또 수급 바뀌고 또 2시에 한번 수급 바뀌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받쳐주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잘 계속해서 예의주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3시 20분에 클로징 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